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새해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1일 어제부터 많은 것이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되거나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거 왜 이러나 싶은 것도 있고, 이거 왜 이제서야 하나 싶은 것도 있는데, 어제부터 국가 차원의 불법 전자담배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단계로 나눠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제1단계가 어제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지는 이미 수입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앞으로 일회용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는 니코틴이 들어있고 없고, 그것을 표시했고 안 했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전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를 제가 안 펴봐서 잘은 모르지만 의료 목적으로 판매되는 일회용 전자담배, 이게 일회용이면 그냥 담배랑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이 일회용 전자담배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따라서 판매도 처방전을 다룰 수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청소년 4,000명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의 10대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전자담배를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하는데,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1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1년 중반에 이미 처방전 없이 전자담배 구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바가 있는데, 되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은 더 늘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가 되려 암 시장을 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끊어보려는 사람, 성인 흡연자들의 의지를 끊어버리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꼭 무슨 처방전이 아니더라도 니코틴에 의존하게 되는 골초들이 그걸 끊어보겠다고 대체품을 구입하겠다는데, 의사를 만나라, 처방전을 적어와라, 지정된 곳에 가서만 구입해라 이러면 담배 끊겠다는 신락 같은 의지도 끊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입니다. 그건 그렇고, 2단계 단속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1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무슨 액체를 사다가 리필을 해서 피고 그런 건가 본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구매도 금지된다 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또 다양한 향과 맛을 지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그 향과 맛,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게 되고, 또 니코틴 함량에 대한 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규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길바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자담배 피는 사람 다 잡아다가 구입 경로 막 물어보고 일일이 확인하고 벌금 물리고 잡아놓고, 그런 거 너무 심하면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별 단속 효과가 없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내로 가서 불꽃놀이를 보고 그러던데, 개인적으로 멜번의 불꽃놀이는 시드니의 불꽃놀이에 비해 진짜 좀 그렇습니다. 멜번의 불꽃놀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시드니에서 하는 걸 보고 나면 뭐랄까, 이미 너무 맛있는 거 먹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새벽부터 줄 서서 좋은 자리 맞겠다고 달려가는 것도 좀 오바다 싶기는 한데, 여튼 멜번의 경우 불꽃놀이 끝나고 나서 기차역도 몇 개 열지도 않았고, 버스도 이미 막차 끝났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이나 서든 크로스 역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진짜 아찔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내에 안 나가고 집 뒷마당에서 파티하다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서 총 15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멜번에 있는 밀파크라는 동네에서 40세 생일 파티도 겸하여서 벌어진 이 파티에는 무려 10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무언가가 폭발한 것이고, 파티는 그렇게 끝났고, 소방차와 경찰차,
구급차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파티 중에 붙여져 있는 불에 캠프파이어인지 바베큐 불인지 그냥 불멍하려고 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불에 어떤 화학 물질이 던져지면서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대부분 부상자들이 어제 오후 현재 병원을 퇴원하였지만 40세 남성 1명은 중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멜번 서쪽에 있는 바닷가 알토나 비치에서는 바닷가에서 벌어진 불꽃놀이에 그때 터진 불꽃에 얼굴을 맞은 48세 여성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꽃을 터뜨린 트루가니나 거주 20세 남성 1명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여 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에 불꽃을 맞은 여성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한쪽 눈 실명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월 1일 새벽 동안에 총 33명을 폭행, 성폭행, 교통위반, 강도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했었고 64건의 불꽃놀이로 인한 각종 사고, 화재 사고 포함해서 출동을 했었으며 3,687건의 검문 검색을 실시하여서 총 26개의 무기를 압수하였다고 합니다. 총 3,627건의 음주 및 마약 운전 테스트 실시하여서 음주운전자 4명을 잡았고 15명의 마약 운전자를 단속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집에서 와인 한잔하고 테레비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 브릿지 거기서 하는 불꽃놀이 시청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본 중부 지방에 진도 7.6짜리 지진이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 1명이 나왔습니다. 지진이 있고 나서 바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지만 현재는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꺼지고 건물이 부서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정전이 되고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망이 끊어지고 기차가 멈추고 비행기가 회항하고 여튼 우리가 아는 모든 상황이 벌어지긴 하였는데 다행히도 진도에 비해서 피해 규모는 그나마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9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전기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딱히 이번 지진에 의한 피해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하긴 피해가 있어도 있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그닥 귀 기울여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은 여진이 없이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고 복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나 중동이나 최근 들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괜히 더 관심이 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28년 무성영화 증기선 윌리, 영어로 스팀보트 윌리의 저작권이 종료되면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미키마우스와 또 미니마우스의 저작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디즈니에서 저작권 유지를 위하여 이런저런 노력을 했다는데 딱히 특별법을 만들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저작권은 그대로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반이 이 영화의 장면을 특별한 허가를 받거나 비용을 따로 준다거나 하는 것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으로 이런 저작권의 유효 기간은 95년이라고 합니다. 디즈니에서는 예전의 미키마우스 모습과는 다른 현대의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영상물은 여전히 저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주의해달라 당부도 하였고 또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표권,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크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어 판다든가 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짧게 정리해보면 종료된 것은 코피라이트, 저작권이고 상품권, 트레이드 마크는 그냥 계속 유지된다 이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얘들 얼굴 보면 이름도 알고는 하는데 얘네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는 옛날에 그 판타지아?
뭐 그런 애니메이션 본 거 외에는 딱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별일 없으면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